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광주박물관이에요, 그죠? 광주박물관이 알다시피 78년도에 생겼죠. 그래서 오늘은 광주박물관이 어떻게 생겼고 또 한 50여 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광주박물관이 여기까지 왔는지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거 뭔지 알겠죠? 이거 나비 아닌가요? 맞아요. 나비 효과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광주박물관이 생길 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생겼거든요. 신안 앞바다에서 도자기가 발굴된 건 알고 있죠. 그때만 하더라도 출수한 이 도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출수했던 도자기 한 점이 날개짓이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게끔 이루어진 것 같아요. 1976년도에 당시 무안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평호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형님 집에 방문했다가 되게 좀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졌어요. 이장을 하러 갔는데 그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술 한 잔씩 하면서 담화를 나누고 있는데 광에 가서 도자기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신안 앞바다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개밥 그릇, 잿더리, 멸치 젖동이 이런 것으로 사용을 모두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볼란다. 보자기도 싸들고 목포시청 그래서 공모실을 갔어요. 혹시 그 가면 무슨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런지 하고 신고를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목포시장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감식 결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이게 평범한 도자기가 아니라 원나라 도자기인 게 알려졌던 거예요. 갔더니 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작품이 바다에가 있다니 그러고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수십억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해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해저에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이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 선박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선박이니까 몇백 점, 몇천 점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발굴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봤더니 한 25,000점 정도가 와. 발굴이 된 거예요. 와, 진짜 큰 배였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당시 문화재 당국은 큰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걸 어디서 보관할까? 어떻게 보관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걸 만들어야겠다. 뭐겠어요? 박물관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전라도에서 가장 중심지였던 이곳 광주에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1978년 12월에 광주박물관이 개관하게 돼요. 덕분에 여러분과 나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죠. 네. 이 박물관에 근무하셨던 저희 선배님 성낙준 선배, 당시 개관할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신안품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볼까요? 네. 젊은 시절에 그 발굴에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저로서는 그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 생각보다 많은 유물이 쏟아져서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어요. 가끔씩 경찰서나 검찰에서 유물을 압수를 했는데 이게 신안 유물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그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컸던 건 영광에서 압수를 했던 한 500여 점 되는 신안 유물이 있었어요. 그래 아마 그게 이제 가장 큰 당시에 도굴품 압수였는데 성낙준 선배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알려지고 나서 도굴꾼들도 많이 몰려들었어요. 아마 최근에 드라마가 있었죠. 파인이라고 했던 그 드라마가 이걸 배경으로 한 거였어요. 미처 다 인양하지 못했던 도자기들이 항구나 아니면 경찰, 검찰에서 압수된 것들. 흔히 신도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광주박물관에 이제 신안실이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래도 한 번쯤 특별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86년도에 신안해저 인양유물전이란 이름으로 특별전을 하셨죠. 그러면 이 신안에서 인양한, 신안에서 출소한 도자기와 문화재는 도대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걸까요? 박물관에서 도자기에 가장 정통하신 중앙박물관 이혜령 연구실장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신안해저 무역선의 발견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임캡슐?
650년 만에 저희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렸는데요. 1323년에 중국 닝보를 출발해서 일본 홋카다 항으로 도착해야 되는 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희 신안 앞바다에서 이렇게 빠져서 좌초를 했습니다. 구비역 안에 실린 것들을 보면 도자기가 한 9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에 향이라든지 뭐 자단목이라든지 여러 생활 물품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그 당시 1323년을 기점으로 한 그 동아시아의 생활상 그리고 취향 이런 모든 것들을 밝혀줄 중요한 그 보물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 학자들은 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왜 하필이면 신안 앞바다에서 빠졌느냐. 너무 아깝다. 이 중요한 보물선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발굴을 해서 우리가 박물관을 지었잖아요. 당시에 광주박물관은 어떤 곳에 좀 집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신안 해저 유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안 유물로 박물관이 생겼고 그걸 잘 보관하는 것이 사실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예전부터 질 좋은 도자기가 생산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청자기와의 전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청자기와의 전설이요? 아니요, 들어본 적은 네, 없는데. 처음 듣습니다. 네. 이 내용이 고려사라는 책의 의종 11년조 1157년에 나와요. 거기 기사를 보면 고려 왕궁 후원에 이제 정자를 지우고 거기에 청자를 덮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1세대 미술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고유섭 선생님 그리고 중앙박물관 관장을 하셨던 최순우 선생님께서 이걸 너무 찾고 싶으셨나 봐요. 개성부터 시작해서 이걸 찾으려고 쭉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최순우 선생님이 찾아내셨는데 어디에서 찾았을 것 같아요? 강진? 오, 맞아요. 강진. 강진은 고려 왕실에 납품하는 가장 최상품의 청자를 만들던 곳으로 유명하죠. 최순우 선생님이 강진에 가서 청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아주머니가 이걸 찾느냐면서 청자를 한 소쿠리 가지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최순우 선생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발굴을 해보자. 그 아주머니 앞마당을 발굴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당리 묘지예요. 청자 기와가 이렇게 생겼어요. 당시의 건물을 상상을 해보면 해가 비치는 날이면 뭐 반짝반짝 너무나 예쁘게 상상이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께서 전남 강진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진의 그 넓은 들판에서 좀 산등성이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수백 개의 가마터가 있습니다. 가마에서 만들었던 청자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색청자, 고려를 대변하는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63년에 백자나 분청사기를 생산하던 가마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발굴을 하거든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라도니까 광주 어디쯤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 광주 충효동 묘지예요. 그리고 광주박물관에서 다시 1991년도에 다시 발굴을 하죠. 아마 4개의 가마를 발굴하고 여기에서 15세기 분청사기들이 많이 발굴돼요. 분청사기 중에는 글자를 새기거나 찍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무진, 광주의 광자를 쓴 것들이 있었죠. 또 어떤 것은 제작한 연대를 쓴 것도 있었고 또 사람 이름을 쓴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발굴이 되었죠. 광주 무등산 둘레길을 쭉 걷다 보면은 충효동 도유지 전시관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발길이 잦진 않은데요. 사실 이곳이야말로 한국 도자세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발굴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온전하게 보존된 그 퇴적층이 무려 3m에 달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서 조선 초의 분청사기부터 16세기 초반까지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도자기의 발달 단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주박물관은 광주 전남 지역의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우리 광주박물관의 정체성은 뭐일 것 같아요? 도자기? 도자기 아닐까요? 그렇죠. 도자기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 지역이 도자기 중심지기도 하니까 도자기, 도자문화입니다. 신안해저 출토 문화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도자 문화까지 다 뭉뚱거려서 지금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죠.
2021년도에 아시아 도자문화실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만든 도자문화관은 이걸 좀 더 확대 개편하고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 개편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겠죠. 국립박물관 최초의 도자 전문 전시관이 될 이번 도자문화관의 개관은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으로서 우리 박물관이 자리할 수 있게 될 계기가 될 거예요. 올해 우리가 개관 47주년이에요. 그렇죠?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거쳐 완성된 이 나우비 효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잘해봅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광주 박물관에 대해서는 애착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고장이 도자기 본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내적인 어떤 그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착공식을 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첫 삽을 뜰 때 모든 직원들이 정말 마음을 합쳐서 좋은 도자문화관이 되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셨을지 안 봐도 훤히 느껴집니다. 정말 도자문화관 지어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